안녕하십니까. 경량TV에서 경제 덕질 중인 이재덕 기자입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 발표 이후에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종목들, 저 PBR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뭐고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번 더 모셨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왔던 곽 기자도 오늘 또 청강에 자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희양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 배우러 왔습니다. 아유, 네, 겸손하십니다. 늦게 하시고요. 네, 요즘 PBR 그 주가 순자산 비율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근데 PBR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용어도 좀 어렵고요. 저 몰라요. 네. 주가 순자산 비율 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PBR이라는 것은 그냥 영어로 Price to Book Value Ratio. 프라이스 to Book Value. 뭔 밸류요? Book Value. 밸류? 네, 북 밸류. 예, 예.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회사가 자산 가치에서 시가총액, 네,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적게는 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한 주당 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보통 그 1배를 넘냐느냐, 뭐 그 밑에냐, 네. 1배 이상이냐.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1배 이하였거든요. 그럼 1배 이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업의 PBR이 1배 이하라는 것은 그 회사 자산을 부채도 있고 이제 자산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팔면 그 순자산이라고 나오죠. 예, 그거를 팔면은 주가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PBR이 1이라는 거예요. 네. 예, 1 미만이라는 1 미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PBR이 네.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일단 해보면은 기업이 가진 순 자산 대비해서 네. 시가총액이 뭐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이 가진 순자산 되게 많은데 예, 그것보다 시가총액이 작으면 예, PBR이 1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가가 기업의 그 자산 가치, 순자산을 반영하지 못한다. 예, 예. 너무 저평가됐다. 지금 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그 주시장에서 PBR이 도대체 한 몇 정도로 보고 있어요? 보통 1 안팎에서 움직였다가 0.8에서 1.2 사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 그 범위에서 0.8, 움직여요. 0.8에서 예, 1 그런데, 사이. 예, 1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0.9. 0.9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낮다는 낮다는 거예요. 얘기네요. 저평가됐다. 예. 그러면 좀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낮은 거예요? 또 비교를 해보면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높?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쪽에 속하거든요. 아, 그렇게 낮아요. 예. 일본도 2.0 정도 되고요. 1월 말 기준으로. 2.0이요. 미국은 4.6 정도 돼요. 4.6이요. 예.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예. 우리나라가 지금 대충 1위라고 치고요. 예. 일본처럼 PBR이 2까지 올라가면 예. 주가가 지금 5천. 주가가 5천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거네요. 지금 2,600 정도니까 예. 5,000 뭐 한 5,200. 예, 예. 야, 이게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또 이게 주식 시장에 너무 어려운 용어가 또 많아서요. 사실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PBR 이거 말고도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그래서 PER도 있지 예. 않습니까? PER은 또 이거랑 뭔 차이가 있는 건가요? PER이라는 것은 이익에 비해서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은가. 아까는 순자산에 예, 비해서였고, 예. 아까 PBR은 순자산에 비해서였고, 이건 순이익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PER도 우리가 10배 안팎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PER이 한 10배 정도가 예, 우리가 보통 10배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예, 미국 최근에 S&P 500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은 27배나 돼요. 27배요. 엄청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나. 근데 보통 이제 PER이 10 정도, 10 이하다 이렇게 하면 저 PER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PER도 저 PER이고. 우리나라도 PER, PBR 다 세계에서 제일 낮은 쪽에 속합니다. 와,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PBR, PER이 왜 이렇게 낮은가? 네. 예,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주 환원율이 낮다. 주주 환원율.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업이 이익을 나면은 배당을 주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자사주를 사가지고
기업을 소각해 버려요. 네네네. 네. 그 두 개를 보통 주주 환원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소각을 해버리면은 그 예. 기존 주주들은 되게 이익인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최근 그 10년 평균 보니까요. 미국은 92%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익 난 거를 네. 92%를 주주한테 배당을 주든지 그냥 네, 자주 소각해 버린다는 거죠. 자주 소각하면은 그만큼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네. 아.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와, 100만 원을 벌면 92만 원을 주주들에 돌려주는 거네요. 예, 그 선진국도 미국을 제한 선진국도 한 68% 정도.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은 얼마 정도 돼요? 29%. 29%? 우리는 중국이 100만 원 32%. 벌면 29만 원 돌려주는 거고 중국이 92만 원 32%. 돌려주는 중국이 거고. 32예요. 예, 우리 중국보다 낮습니다. 와, 너무한다 진짜. 그 주주 환원율을 올리면 PR과 죄송해요 발음이 안 되네요. 둘 다 저기 올라갈 수 PER, PER. PDR. 네, 네. 두 개 다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요. 아. 예, 그래서 요새 그 일부 그 소액주들이 예. 주주총회 가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한해서 뭐 사회이사도 해봤었는데 네. 뭐 주주총회 갔더니 뭐 소액주주가 가가지고 왜 이렇게 배당 적게 주느냐 많이 줘라. 예, 그리고 CFO한테 혼내주더라고요. 네. 당신네에서 주식 가지고 있느냐 없다고 그러니까 CFO가 당신네에서 주식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 주주들 역할이 좀 커지고 있고요. 네, 사실- 사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그런 식의 주주들이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면 네. 이제 이사회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움찔합니까? 움찔하죠. 아, 앞으로 움찔해요? 높여야 되겠. 예, 그때 CFO가 대답하더라고요. 앞으로 사겠습니다. 네. 근데 29%도 가격에 비해서는 좀 높아진 거예요. 아, 그것도. 예. 우리가 저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 한류세제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기업소득 한류세제라는 게 있었는데 어떤 거죠? 예, 보니까 이제 국민소득이 생기면 가게 가지고 기업이 가지고 정부가 나눠 가지고 하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국민소득에서 기업 몫은 커지고 가게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고 가게는 가난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늘려달라, 네. 아니면 배당금을 늘려달라. 그거 안 하면 법인세 많이 불리겠다. 그 후로 우리 저 주주 환원율이 좀 높아진 거예요. 그 이전은 훨씬 더 낮았었습니다. 조금 개선된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29%. 예. 아니, 중국도 32%라고 하니. 예. 근데 이제 정부가 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저 PBR로 분류됐던 예.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예. 하네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종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건가요? 금융업종들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 역시 예. 특히 그 보험업종. 보험업종. 예, 보험업종이 그동안 PBR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0.4에서 0.6 사이. 예. 금융지주회사들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났지 않았어요. PBR이 너무 낮으니까 이것들이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가스, 전기가스. 이런 것들도 PBR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거 운수장비업종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보험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보험, 금융 이런 쪽이 주로 많이 PBR이 올라가요? 제일 낮았거든요. 아, 다른 업종별로 데에 비해서. 보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 PBR이 다 낮은데 예. 특히나 낮은 게 예. 금융하고 보험 이쪽이라는 예, 거군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사는 예, 거네요. 예. 그래서 은행들 고민은 그거예요. 정부에서 이거 배당금도 더 달라. 그다음에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니까 대손 충당금도 많이 쌓아라. 아, 네, 맞아요. 그럼 은행 이익이 줄어들죠. 예. 그리고 보험도 조금 최근에 어려워요. 아, 그래요? 작년과 1월에서 11월 사이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험을 한 42조 원 정도 해약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네.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도 해약을 하나 했거든요. 이해가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 금융자산 중에서 보험 비중이 4년 전에 한 32% 됐어요. 예. 근데 작년 9월 통계 보니까요. 27%로 보험 연금 비중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연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좀 여유시하지. 네. 우리가 보험도 가입하고
연금도 가입하는 네. 거죠. 가입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쓸 돈이 없으니까 손해보고 지금 보험을 해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그 생명보험, 자산보험은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지금 PBR이 낮아가지고 한 단계 둬야겠는데요.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우리가 또 보험도 많이 가입해야 되고 네. 보험에서 이익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뭐 금융보험업은 다 치고 전기, 가스나 뭐 현대차 같은 운송 장비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봐요? 이런 것들도 일단은 한 단계를 반영해버린 것 같아요. 음. 올라가더라도 좀 쉬었다 올라갔지. 예, 다시 이제 뭐 저 PBR 한 단계 높아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이익을 많이 낼 것인가, 자기 자본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인가,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인가, 이게 이제 한 단계 높아지면은 또 한 단계 주가가 좋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저 PBR 종목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 도입하겠다라고 예. 하기 때문에 지금 예. 야 그럼 저 PBR 종목들 이제 지금 1도 안 되지만 조만간 또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지금 미리 사놓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아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뭐가 될지도 아직 발표가 된 사항은 또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이제 2월 말에 이게 발표된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여기에 포함될 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주로 그 상장사한테 PBR을 공시하라는 거죠. 자기 PBR은 얼마고 다른 그 업종, 그래서 어떤 음식료 업종이 있다면 네. 자기 회사가 있고 음식료 업종 전체 PBR은 얼마다. 아, 그러면 PBR이 공개가 공시를 하는 건 아닌 거군요. 이제 앞으로 공시를 하라는 이제 겁니다. 앞으로 하는 거다. 네. 예, 그러면은 자기 회사 PBR이 업종 PBR보다 낮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1 미만이라면은 그 회사한테 기업가치 재고를 위해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계획서를 한번 공표를 하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하긴 안 그래도 제가 현대차 자동차 출입 기자 할 때 현대차에서는 PBR 이런 게 안 나왔거든요. 예. 공시 자료. 근데 테슬라는 PB라고 P/B라고 하나요? 예.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 예. 자료에 회사 예. 자료에 예. 공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이제 미국과 우리가 차이가 좀 확실히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음. 예, 그래서 아마 뭐 증권회사 그 업종 애널리스트 자료 보면요, 예, 같은 업종에 미국 PBR은 얼마고 우리나라는 얼마고 그 회사는 얼마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회사별로 예, 공시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그게 업종별로 지나치게 낮으면은 PBR을 올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지 그 회사한테 의견을 내라는 겁니다. 아 그것까지. 예. 기업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쓸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의무화가 된다는 거죠. 예, 예. 사실 근데 이게 사실 일본에서 갖고 온 예. 거잖아요. 기업 예.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예, 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걱정이 일본은 이게 도대체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언제 도입했고 왜 도입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본 주가가 1990년대 들어 거품이 붕괴되면서 네. 예, 3천 음. 니케이 225가 3,900이 넘었었는데요. 네. 7,200까지 떨어졌어요. 네. 잃어버린 39,000원에서. 네. 예. 그래서 일본 주가가 너무 낮으니까요. 2014년부터 예, 소위 이런 많은 제도를 내놓죠. 10년에 걸쳐서 계속 내놓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 보고 네. 예, 그런 제도를 지금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 아베 정권 때. 예. 예. 예, 그런데 일본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는 이유는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본 경제가 디플레에서 탈피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일본 그 GDP 성장률이 어제가 발표됐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일본 그 실질 GDP가 1.9%, 우리 1.4%였는데요. 명목 GDP는 무려 5.9%나 증가해버렸어요. 네.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물가가 4% 정도 올랐다는 예. 거죠. 일본이 그동안 디플레 심각한 침체를 빠졌는데요. 물가가 오르니까 디플레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 주가가 최근에 오른 거는 이런 미션 제도뿐만 아니라 일본이 거시적으로 디플레에 탈피하고 있다.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일본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교수님 설명드리니까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는 일본에서 무려 10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왔던 이 제도들, 예. 이 시스템들, 기업 예. 밸류 프로그램 예. 이 시스템을 그냥 하루아침에 갖고 와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PBR 기업들한테 개선하려면 효과가 있죠. 아마도 기업들이 네. 배당금을 더 주거나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할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게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일본처럼 PBR 2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저기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그것까지 가능할까요? 5년 내는 힘들 것 같습니다. 5년 내는 힘들다. 앞으로 10년 후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만 그게 변하려면은 기업이 변해야 되죠. 네. 투자자들도 변해야 돼요. 네. 근데 오늘 어제까지 최근 통계 보니까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한 코스피 시장에서 9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기관들이 한 5조 이상 팔고 개인들 한 3조 동안 순매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 개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랑해가지고 우리 주식을 예,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기업도 변해야 되고 예, 정부도 이런 적절한 제도 같은 거를 꾸준히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장 나타난 일 아니에요. 맞아요. 투자자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맞아요. 정부도 정책도 변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투자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 주가가 싸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30원, 4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마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력에 비해서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네. 주식도 저평가됐다. 네, 네. 그러면 한국 주식 사면 시간이 가면 환율 떨어지고 한국 주가 오르면 한 차익, 세 차익 주식에서 두 가지 누릴 수가 네,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은 그렇게 사는데 기관들 특히 많이 파는 거 보면서 좀 아쉬워요. 예, 지금 우리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싸게 좀 외국인한테 넘겨주고 있구나. 예, 제가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됐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명목 GDP로 올해 적정 주가를 평가해 보면요 3,100 정도 나와요. 3,100. 예, 올해 명목 GDP가 보수적으로 3% 성장한다고 가정하고요. 네. 올해 실질은 2%, 명목은 물가를 더하니까 최소한은 거의 4% 정도는 성장할 거예요. 근데 보수 3% 성장하더라도 예, 적정 코스피가 한 3,10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거군요. 거죠. 예. 일부 외국인들은 그래서 우리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런데 기관들은 계속 파는 것 보고 주식을 좀 싸게 외국인한테 넘겨주고 있구나. 사실 소액 주주들이 다들 일반 투자자들이 다들 한국 주식을 떠나는 거는 이제 코리아 디스크 믿을 수 없다. 한국 기업들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또 뭐 맞물려서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근데 우선 최근에 좀 미국 주가만 좋고 우리 주가는 조정을 보이니까요. 네. 뭐 미국 주식 많이 사시는데 이거는 기간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서 2010년 10년 동안은요. 미국 주가 제자리 걸음했어요. 우리 주가는 그때 많이 올랐거든요. 2010년부터 최근까지는 미국 주가가 오르고 우리 주가 덜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2000년에서 2023년까지 24년 장기 통계를 보면요. 우리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7.4%, 네. 미국 S&P 500 6.8%예요. 장기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다는 네. 겁니다. 예, 우리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예, 그래서 그거 장기적으로 보셔야지. 근데 최근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 10년만 보시고 네. 미국만 오른다. 길게 그렇게까지 오래 투자하시는 분도 없으니까요. 예. 네. 예, 또 그걸 이제 한번 주주 환원율 아까 말씀하신 주주 환원율 보고 이제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 떨어지고 예. 미국으로 가야지 이런 예. 생각도 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으실 거고요. 근데 아까 미국의 주주 환율은 92%인데요. 네. 더 이상 개선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29%. 네. 개선될 여지가 있죠. 약간 같은 물을 반컵을 부더라도 반잔이나 반컵이나 남았나 막 이런 느낌인데요. 예. 저는 우리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막 한국 주가가 저평가된 거는 주주 환원율이 낮다. 그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도 사실 문제가 있었죠. 지배 구조. 뭐 대주주가 어떤 중요한 의사 결정은 뭐 이사의 별 의견도 안 거치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여전히 북한 리스크는 남아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다. 네. 예,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낮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시장에 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게 많긴 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거버넌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기업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버넌스를 좀 개선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사회에서도 하셨으니까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이 개선되고 있죠. 예, 제가 그 사회이사 하면서 보통 언론에서 거수기라고 그러는데요. 예. 사회이사가 반대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저도 사회이사 그래요. 6년 하면서요. 반대 한 번도 못 했어요.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면- 반대를 못 하냐면요. 어떤 기업이 의사 결정을 하고 사회이사한테 미리서 보고를 합니다. 몇 주 전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사회이사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발표를 해요. 네. 이사회 전에. 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그걸 수정해 가지고 다시 이사에 올리거든요. 음. 그럼 의견을 미리서 이야기했으니까 사회이사 할 때는 반대할 게 없죠. 아, 의견을 미리 개진해- 받아서 미리서 개진하니까. 그게 수정이 됐다. 미리서 한 2, 3주 전에 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사실상 거수기는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군요. 뭐 기업마다 다 다르긴 하겠죠. 기업마다 좀 예, 다르죠. 예, 예, 예. 예, 제가 한 기업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세 가지 요인, 하나는 낮은 주주 환원율, 그다음에 지배 구조, 그다음에 예. 북한 리스크. 예. 이거 전자 두 개는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거고 마지막 북한 리스크는 북한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정리 잘하네요. 예. 예, 이거는 제가 뭐 진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2017년, 18년인가요? 예, 그때 그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 경제지 보면요, 소위 코피 전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미국이 북한 핵심 지역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때 저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때 제 친구는 저 대구로 피난 간 적도 있었어요. 1년 동안 아파트 얻어가지고. 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전쟁은 막았었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서로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소통도 안 하고. 네. 그래서 북한 리스크는 뭐 제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앞서 그 외국인들이 올해 그 우리 주식을 9조 원 정도 샀다. 외국인들이 그 리스크는 더 평가하거든요. 외국인들을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별거 아니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저 PBR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사실 이것 때문에 저 PBR 주가 계속 올라가 있다 보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B2 열풍이 또 다시 또 분다고 합니다.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거 좀 어떨까요? 이게 괜찮은 전략인가요? 비투자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PBR이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면요, 그만큼 많이 올라 있다는 뜻이에요. 예.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제가 뭐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뭐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제가 분석한 기간에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네. 수익률이 왜 낮은가 이거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는 20, 30대가 신용이라는 걸 비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으니까 빨리 불려야 되겠다. 네. 이런 욕심이 들죠. 예, 그래서 비투를 하는데, 예, 그런데 그 신용 이자율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리고 오래 빌려주지도 않아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아주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종목으로 승부를 본다는 거죠. 예. 다 제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종목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네, 네. 틀릴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분들한테 당신 100세까지 사십니다. 100세까지 내다보고 비투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십시오. 예, 그리고 꼭 포트폴리오 최소한 5종목 이상은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젊은이가 그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구니에 남아담을 짓습니까? 그래서 저도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 계란 메추리알로 바꾸세요. 그럼 남아담을 짓습니다. 네. 그럼 저 PBR 뭐 이제 저 PBR 종목도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옥석 가리기 예, 해야죠. 보시기에 옥석 가리기는 어떤 기준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밸류 트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네. 저 PBR이 우리가 과거에 본 PBR이 1 미만이고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낮은 게 그 60% 정도 되거든요. 네.
PBR이라도 그런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기업 보면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PBR이 낮은 거는 물론 모든 기업이 아니지만 예,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나 이익 증가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할 때 뭐 일봉, 월봉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일봉, 주봉, 월봉도 안 봐요. 연간으로 봐가지고요. 네. 꾸준히 연간 주가가 오르는 종목. 그거는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PBR이 낮다고 지금 꼭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네. 과연 이 기업 매년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가 이런 거 같이 보셔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럼 그런 걸 어디서 보느냐? 애널리스트 자료들 보면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다 맞추는 건 아닙니다만 애널리스트가 최소한 앞으로 2년 동안은 그 전망을 해놓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데는 애널리스트 자료를 공짜로 안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공짜로 그렇죠. 주고 있고요. 그 증권회사 들어가지고 그 리서치 센터 들어가면 거의 다 자료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그 증권란에 들어가면 여러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기업을 거의 다 공짜로 다 올려주고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한 2년 정도는 뭐 이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PBR이라고 맹신하지 말고 예. 이좀 영업이익이 정적인 계속 추세를 증가할 봐라. 수가 있으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올해 연초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우리 주식들이 되게 힘을 못 썼잖아요. 그 올해 우리 주식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이 좀 나아지리라고 보세요? 예, 저는 뭐 올해 주가 전망하면서 뭐 한 4월까지는 조금 지루한 조정일 것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4월까지. 예. 네. 예, 그리고 한 8월까지 좀 많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뭐 미 대선 앞두고 뭐 9월, 10월에 좀 조정을 거칠 것이다.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승 국면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가가 예, 좀 명목 GDP에서 저평가됐고요. M2 유동성에 비해서 저평가됐고, 예, 그 다음에 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제가 주가를 평가하는데 그게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6이나 되거든요. 2022년 4월에는요, 그게 우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한 40%나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때 3,300 갔을 때 제가 그걸 보고 2,20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에 또 욕을 정말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 근데 그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일평균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거에서도 저평가됐습니다. 예. 한국 경제가 수출에 워낙 큰 영향을 예.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평균 수출 그 지표가 되게 중요한 예. 지표로 여겨지는 거군요. 그럼 교수님 저기 좀 구체적으로 좀 봐서요. 이제 4월까지는 지루한 조정.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텐데 사실 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그 한때 이게 되게 잘 나갔던 그동안 되게 잘 나갔던 뭐 여러 주식들 예를 들어 뭐 현대차라든가요. 요즘 다들 패널들 오시면은 다들 SK 하이닉스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사야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세요. 뭐 또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이런 것들. 이제 뭐 특정한 종목을 추천은 해주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들 국민들이 상당수가 관심 있어하는 이들 주식들의 뭐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세요. 뭐 이런 것들은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어떤 것들 현대차 작년에도 돈 많이 벌었고 올해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네. 예, 작년에 그 자동차 수출 비중 그동안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안팎이었는데요. 네. 작년에 11%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반도체가 워낙 또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과거보다 가격이 비싼 차 이런 걸 팔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도 같은데 제가 좀 몇 년 전에 인도 같은데 가보면 거의 다 일본 차였어요. 네. 지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아시아 시장에 현대차가 많이 진출하면서 팔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리스크인데요. 예, 저는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때문에 혜택을 보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 인플레 오니까 일본 물가가 오르니까 디플레에서 탈피하죠. 네. 그래서 일본 주가가 많이 오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전 세계가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기차로 가거든요. 네. 전기차는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앞으로 싸고 품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전 세계 시장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닐 거라는 겁니다. 네. 예, 저는 현대차가 중국 전기차하고 어떻게 경쟁해야 되느냐, 예, 그걸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거기에 경쟁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문제인데요. 그런 리스크 좀 생각해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 저 국민 한 600만 명 정도가 삼성전자, 저도 삼성전자 네. 주식 가지고 있는데. 곽 기자도 삼성 주식 있지 않으세요? 최근에 팔았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주가를 보니까요. 이 기업이익이 특히 그 반도체 업종 1년 정도 선행해 버려요. 네. 작년에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한 44% 올랐어요. 그런데 올해 애널리스트 추정한 거 보니까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뭐 30조에서 뭐 35조 추정 수치들이 다양한데요. 6조 6천억에서 30조를 넘어설 거라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작년에 44%, 선 반영이 됐군요. SK 하이닉스는 거의 2배 올라버렸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르기 위해서는 내년 이익이라는 거죠. 과연 내년 이익이 그렇게 많이 증가할 것인가. 네, 그래서 계속 저 애널리스트 데이터 얼마나 전망하는지 보고 있는데요. 뭐 이것도 내년에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39조, 어떤 애널리스트는 50조. 아마 50조 이익이 난다면은 한 단계 더 할 겁니다. 예, 그런데 39조, 40조 낸다면요. 많이 못 오를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뭐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 네.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작년에 이미 많이 올라버렸다는 네. 겁니다. 하나만 더요. SK 하이닉스도 관심 있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나 그 HBM 반도체 이쪽이 워낙 뜨다 보니까 다들 오시는 분들마다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 SK 하이닉스 리스크도 좀 있을까요? 뭐 반도체 경기 회복되니까 더 오를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삼성전자처럼 SK 하이닉스도 올해 이익을 작년 주가가 많이 반영해 버렸다. 네. 올해 5천원 오르기는 오르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기대 수익률 10% 안팎으로 낮춰야 된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지금 이게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고요. 이런 다들 관심 있어 하시는 또 국민주라고 불리는 이런 주식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주의해서 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올해는 그러면 자산 배분을 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좀 좋을까요? 예,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지금 현금 및 예금 비중이 47%고요. 네. 채권 비중 3%, 주식 비중 22%예요. 저는 현금 예금 비중 너무 높다는 겁니다. 41% 가감이 줄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안정성을 추구하니까 10년 국채, 30년 국채, 네. 금리 장기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국채 투자 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 네. 주저 환원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네, 높다. 네. 결국 주가는 시간이 가면 제자리 간다. 예, 저는 젊은 분들한테 멀리 내다보고 주식 좀 계속 늘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 며칠 전에 설 전에 정기 예금 5% 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입했는데 어디 제2금융권에 가입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 하나은행에서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5% 지금 거의 없는데 아주 특별한 예금인가 보네요. 예, 저 하나금융 달아가지고 네. 제가 2년 전에는 5% 예금을 들었는데 그게 만기 돼가지고 네. 지금 계속 그 돌아와가지고 해지를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3.5%밖에 저한테는 안 주던데요. 그게 약간 특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뭐 특판인 것 5%. 예. 그러면 주택 청약 들어도 됩니다. 주택 청약 들면 이제 또 주는 거라고. 이거 그건 홍보하는 건 아직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들었긴 했는데 이제 그런 좀 수익성 높은 곳에 좀 투자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부동산은 좀 어떨까요? 부동산 가격은 오랫동안 정체일 것 같아요. 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득에 비해서 아직도 집값이 높고요. 그다음 렌트 물가에 비해서도 아직도 제가 평가하면 한 10%에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 사이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르기는 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6%나 돼요. 네, 네. 평균적으로 너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깊이 있는 분석해주신 김영익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경선 곽희한 기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한 경제 덕질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